안녕하십니까. 서성록 국어입니다. 오랜만에 올리죠. 중세국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이 중세국어는 수능 시험에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리고 내신 때 필요한 친구죠. 그래서 문제 수가 많지는 않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랑 오늘 배웠던 거랑 잘 조합하면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또 보세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2부는 의문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거는 현대국어랑 똑같습니다.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으로 갈리는 것부터 먼저 배울게요. 판정의문문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해야만 하는 의문문입니다. 판정한다, 예, 아니오로 판정하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판정 의문 안에 들어가요. 너 집에 가니 학원 가니 이런 것도 판정 의문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설명 의문문은 대답을 할 때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라서 집에 왜 가니?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처럼 설명으로 대답해야 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사용됩니다.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로 이루어져 있고 의문 관형사도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그걸 다 포함한 말인데 말 그대로 몇 개만 써보면 언제, 육하원칙 알죠? 언제, 누가, 무엇이, 왜, 뭐 이런 등등등, 어찌 이렇게 의문사가 있으면 당연히 너 왜 집에 가고 있니? 아파서 집에 갑니다처럼 설명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설명 의문이고 의문사가 없으면 판정 의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배웠던 현대 국어랑 똑같죠.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이렇게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의 경우는 오 계열을 사용해요. 즉, 뭐뭐 하는 고, 뭐뭐 하는 요처럼 오가 붙은, 여기 보이죠? 오가 붙은 요런 게 들어가고 만약에 의문사가 없으면 이렇게 아 시리즈가 들어가요. 아 시리즈 또는 어 시리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구분을 좀 잘해야 돼요. 자, 만약에 너 언제 집에 가는 가라고 현대국어는 했다면 중세국어는 언제 집에 가느뇨, 언제 가는 고처럼 오나 요 시리즈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어말어미 상태만 봐도 이게 설명 의문문이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판정 의문은 집에 가는가처럼 의문사 없이 집에 가는가? 네. 집에 가느뇨?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언제 집에 가는 고? 네, 5시에 갑니다처럼 오 시리즈가 들어가면 설명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만 예외적인 의문형 어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니은다입니다. 문학할 때도 필요한 건데 주어가 2인칭인 경우는 우리 앞 시간에 다 품사할 때 배웠지만 너, 그대, 자네, 당신처럼 여러분 등등등 2인칭 대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끝에 어미 니은다가 붙으니까 요거는 너 밥 먹는다? 이러면 좀 어색하지만 의문문이에요. 너 밥 먹는가? 이렇게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예문. 자, 2인칭만 조심하세요. 형광펜으로 2인칭 보이죠?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찌 안다? 이렇게 해서 니은다를 넣어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었죠. 신기하죠? 자, 위에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여기에는 뭐가 없죠? 의문사가 없죠. 왜, 언제, 어떻게, 무엇이 없으면 서 있는 시리즈, 어나 아 시리즈가 오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어디처럼 이렇게 아까 색깔펜을 하늘색으로 했었죠?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오 시리즈, 오나 요 시리즈, 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킬러 문항이 이 친구가 지금 2인칭 의문문인데 만약에 너 대신에 그대라고 한번 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그대가 뭐죠? 2인칭이죠. 그대는 똑같네. 안 되겠다.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어, 그라고 하죠. 그는 자, 원래 이렇게 씁니다. 그가
그가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얘가 주격조사예요. 얘가 가 역할 합니다. 그가 어찌 않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게 의문사죠. 아까 이렇게 변형했을 경우가 서술형 문제 나와요. 내시는 이게 여기 있었던 의문사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아는 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시리즈를 써야 돼요. 이유는 알겠죠? 왜? 하늘색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O 시리즈를 써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얘는 아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찌 아는가가 아니라 그 아는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가 없으면 아 시리즈, 얘가 있으면 O 시리즈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 노란색 부분을 그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퀴즈를 내신 때나 수능 때나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위에 거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므로 이때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O 시리즈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로써 의문사 끝냈습니다. 자, 1, 3인칭 경우, 2인칭 경우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판정문은 아 시리즈, 설명문은 O 시리즈, 2인칭일 때만 니은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쉬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문법 요소로 넘어왔습니다. 문법 요소 중에 이렇게 높임 표현, 문법 요소 중에 높임 표현, 뭐 위에 있는 것도 문법 요소긴 하지. 높임 표현인데 높임 표현은 자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현대국어 높임법을 잘 배우고 와야 돼. 이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현대국어 10몇 한 7, 8강쯤에 있을 거야. 7, 8강, 9강, 10강 아무튼 그 사이에 있으니까 현대국어 높임법 먼저 배우고 와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먼저 주체 높임은 원래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주체 높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조사를 이용하는 법, 그 다음에 어미를 이용하는 법, 그 다음에 어휘를 이용하는 법,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조사는 똑같이 있었어요. 깨서. 근데 중세국어는 생긴 게, 끄이서, 깨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조금 다를 뿐이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뭐 공부할 필요가 없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어는 이렇게 시였어요. 시. 됐어요? 근데 다른 경우만 이렇게 형광펜 칠 거예요. 샤가 있었어요. 샤. 시 말고 샤가 있었다. 뭐 시는 똑같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할머니 오시다, 할머니 오샤 이렇게 썼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으샤, 으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시나 추가 필기하세요. 으, 으, 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샤가 있었다는 거. 그럼 앞에 있는 은은 언제 쓰죠? 밑받침이 있을 때 필요한 놈인데 모음 조화 때문입니다. 양성모음 뒤에서는 아시, 양성모음 뒤에서는 아샤, 음성모음에는 으시, 음성모음엔 의샤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언제 샤를 쓰느냐? 자, 시는 현대국어랑 동일합니다. 현대국어랑 동일한데 자음 어미 앞에서 쓴대요. 천천히 올게요. 여기서 요게 자음이죠. 색깔펜, 자음이죠. 이 앞에선 요걸 쓴다 이 말이에요. 시고, 시니, 시니까. 괜찮아? 여기 자음이지? 자음이니까 요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음 앞, 자음 앞. 쉽죠? 그런데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를 씁니다. 모음 앞. 이해 가죠? 다만 이 아가 겹치기 때문에 이것도 이 더하기 아라서 아가 겹칠 때는 요거를 이렇게 탈락시켜 동음 탈락 아시죠? 탈락이 돼서 얘만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자 끝이에요. 어휘는 동일했습니다. 뭐 주무시다 뭐 이런 것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등등등 지금하고 동일한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 현대국어에서 다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주체 높임법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하늘색 부분. 시 말고도 샤도 있었는데 이 샤는 이렇게 모음
앞에서 사용했고 때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탈락했구나. 그럼 만약에 가라사대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라사대가 뭐 가라샤대 선생님 이거는 모음 앞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귿 앞인데 왜 시를 안 쓰고 샤를 썼죠? 이거는 이렇게 샤오대처럼 이런 게 있다가 탈락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샤라는 것도 있구나. 이놈은 원래 모음 앞에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사이에 모음이 있다가 탈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 발음이 별표입니다. 자, 객체도 만드는 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는 조사로 하는 법, 어미로 하는 법, 어휘로 하는 법 이렇게 있었는데 조사는 뭐 중세 때도 있었어요. 깨입니다. 깨. 현대국어 깨. 그러면은 중세국어도 습깨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습깨 또는 모음 조화 때문에 깨나 깨 이렇게 어두저음군 이용하고 합용명서 이용한 이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는 거고요. 어휘도 들이다 기억나죠? 못이다, 여쭈다, 되다 이렇게 네 개도 중세국어 때 쓰였어요. 쓰였습니다. 완전 뭐 계속 쓰인 건 아니지만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차이점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어미가 없었어요. 현대국어에는 어미가 안 보입니다. 객체높임법에 현대국어는 깨와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배다만 있습니다. 근데 중세는 요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쌉짭쌉이에요. 그래서 현쌤이 형광펜 친 것들이 중세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요거에만 잘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같으니까. 그러면 쌉짭쌉은 어떻게 쓰이냐면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할머니께 용돈을 받잡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걸 집어넣었다고. 받잡다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았어. 이렇게만 쓰죠. 근데 이걸 중세 때는 이렇게 썼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현대국어에는 없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자, 일단 객체 높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또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객체 높임은 누구누구께 라는 부사어 그리고 누구누구를 하는 목적어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법이었죠. 기억나죠?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겁니다. 뭐 할머니께 용돈을 받잡다. 할머니를 보다가 아니라 뵙다가 아니라 옛날에는 할머니를 보삽다 이랬어요. 할머니를 보삽다. 할머니가 나쁜 곳으로 향하는 것을 할머니를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을 막 쌉다 막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언제 삽 쓰고 언제 잡 쓰고 언제 삽 쓰는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다 같은 놈들이고 이 형태인 거예요. 같은 이에요. 같은 친구들인데 조건에 따라 다르게 썼습니다. 여기처럼 밑받침, 기역, 비읍, 시읒 뒤에는 받침, 얘네들이 앞소리라고 돼 있는데 받침, 앞말 받침, 기역, 비읍, 시읒 뒤에는 삽.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음, 개병신으로 외우세요. 이렇게 삽, 먹삽다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리고 물론 이게 팔종성법에든 칠종성법에든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지만 여기 앞에처럼 받침이 팔종성법이나 칠종성법에 얘네들이 쓰이진 않거든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세종대왕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종성부용 초성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적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법 책들은 대부분 디귿만 받침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동성부영 초성 다 쓸 때 만든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오면 잡을 씁니다.
이런 애들이 오면 시옷을 쓰고 이런 애들이 오면 지읒을 쓰고 그리고 울림소리였을 때 zap을 씁니다. 반치음. 이거 암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를 뵙다 대신에 예전에는 이게 보다. 이건 뭐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삽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보삽다. 그리고 용돈을 디귿 뒤에는 받잡다. 그리고 막 삽다. 할머니께 가는 재앙을 막 삽다. 이거는 이렇게 쉬우시죠. 이런 식으로 기역, 비읍, 시옷 뒤에는 시옷, 디귿, 지읒, 치읒 뒤에는 디귿, 그리고 모음 뒤에는 또는 울림소리, 노란마을 뒤에는 잡을 이렇게 썼을 뿐이지 이것만 구분을 잘 하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얘네들이 밑받침이 비읍이 아니라 순경음 비읍이 있네요. 이 친구들은 원래 이 모습이에요. 밑받침이 순경음 비읍입니다. 근데 혈종성법, 칠종성법이었기 때문에 자음 앞에서는 이렇게 봐봐. 색깔펜을 봐봐. 이렇게 자음 앞에서는 이게 얘를 비읍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순경음 비읍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죠? 팔종성법 앞에서 배웠죠? 받침이 8개밖에 못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처럼 만약에 막삽에 원래 이 모양인데 은이 왔어. 은. 막은 할머니께 가는 재앙을 막은처럼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으면 여기 있는 애를 일로 올려서 이어적기를 하죠. 그래서 막사반처럼 요상한 글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잡은, 막삽은.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공부를 이 친구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럼 원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원래 모습은 요거죠. 아, 모음 앞에서 이 친구가 모음입니다. 모음 앞에서는 원래 모습인 순경임 비읍이 나타나고 그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왜 밑받침이 순경음 비읍일까요? 굳이 비읍이라는 예쁜 놈이 있는데 이런 요상한 순경음 비읍을 썼을까요? 자, 요거는 멈춰놓고 한번 맞춰보세요. 답은 나 바로 얘기할 테니까. 얘가 불규칙 활용돼서 그래. 불규칙 활용이 뭔지 알죠? 바로 비읍 불규칙 용언입니다. 용언의 어미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오나 우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면 막사온이라고 해야 돼요. 오로 바뀌어요. 막사온.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한 5년, 6년 전에 7월 모의고사로 아주 핵고난도로 나왔던 놈인데 밑받침의 순경음 비읍으로 시작되는 용언이나 어미가 나오면 불규칙 활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규칙 활용돼서 이런 표시를 해준 겁니다. 발음할 때는 오나 우로 바꿔서 발음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순경음 비읍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졌게 되니까 모음 앞에선 나타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쓴다 이 말씀이고 얘네들은 받침에 쓸 수밖에 없으니 그냥 비읍으로 쓰는 거죠. 이거 보고 또 돌려봐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뇌 멈춰서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지 말고 방금 한 20초 전으로 돌아가서 왜 그냥 비읍을 쓰고 왜 순경은 비읍을 따로따로 이제 두었는지 따로 뒀다기보다는 팔종성법이라서 받침으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읍으로 썼다. 하지만 원래 이 친구의 모습은 얘다. 원래 이 친구의 모습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나타났을 땐 이렇게 이어적기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 높임법 알아봤습니다. 객체 높임법 쌉짭쌉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상대 높임법이에요.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 높이는 거죠. 듣는 사람. 요것도 세 개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조사로 표현한 상대 높임법이 있죠. 그 다음에 어미로, 그 다음에 어휘로 나타내는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조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조사 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휘는 엄청 지금 많진 않아요. 저희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들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처럼. 그래서 현대국어는 어미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미가 엄청 많다. 그런데 중세국어에만 존재했던, 중세 근대에만 존재했던, 즉 옛날에만 존재했던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요. 지금 현대국어의 어미는 많다는 건 종결 어미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만 알려주면 다 알 거예요. 습니다 같은 거. 얘는 앞에 짝대기가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맨 끝에 오는 놈이란 뜻이죠. 이런 애들을 종결어미라고 해요. 종결어미.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똑같은 건 형광펜을 안 치고 차이점이 있는 것만 형광펜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현대 높임법도 잘 못해요. 그러면 앞에 가서 영상 보고 와야 돼요. 아니면 영상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선어말어미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선어말어미니까 양쪽 짝대기가 있겠죠. 이거 사극 대본 보면 자주 나오는 거야. 봐봐. 너희들이 사극 이제 배우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공중에 그 넷이야. 아, 넷인 좀 그런가? 신하야.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보셨어. 세자는 어디 있는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자는 어디 있는고? 오 시리즈를 써야 돼요. 세자는 어디 있는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배역인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NG죠. 현대말을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색하죠? 그건 약간 지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공부하고 있나이다처럼 여기 형광펜 보이죠? 이렇게 중간에 넣었어요. 얘가 씁니다 역할을 했습니다. 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동결어미에도 하쇼셔체, 하라셔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수능에 다 설명을 해주고요. 지금 우리는 약간 내신 플러스 수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나 내신에서 100%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서형에는 이를 썼어요. 선어말 어미로. 현대국어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의문문은 전하, 전하는 요즘 성리학 공부 안 하시나이까 처럼 이렇게 의문문에는 밑받침 쉬워 써서 it을 썼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중세 때는 저렇게 이나 it을 써가지고 상대방에게 높임법을 썼구나. 어떤 높임법? 습니다, 습니까의 역할인 거야. 이렇게 얘네들이 요런 역할을 한 거야. 얘네 각각 공부하고 있나이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나이까? 공부 안 하십니까? 이렇게 습니까? 습니까? 하십니까? 십니까죠? 니까 이렇게 수정. 자, 형 미안해. 형광펜으로 수정하세요. 니까 비읍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비읍니까? 합니까? 시는 아까 위에 붙어있던 이 친구죠? 요죠, 이 친구예요. 시 더하기 비읍니까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얘네들 이름이 뭐라고? 선어말어미. 무슨 어미? 선어말어미. 여기 있죠? 선어말어미. 이런 애들은 어말어미. 그래서 중세 때는 선어말어미 의문이 있었다. 신기한 거죠? 밑에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요소의 메인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요거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명사형 어미가 옴이 있었고 신기하죠? 왜 이게 음이 있을까요? 이거 모음 조화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자, 현대국어는 잘 써놔야 돼요. 명사형 어미가 음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써도 아까처럼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가 있어요. 기 이렇게 밥 먹기 없기 떠들기 없기 밥 먹었음 이렇게 명사형 어미 기가 있는데 이때는
기가 없었죠. 이렇게 명사형 어미 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옴이나 um을 썼어요. 양성모음 앞에는 나 어제 다 막았다, 막옴 이렇게 썼고, 음성모음 앞에는 아 어제 다 먹었음처럼 먹음을 썼어요. 이건 앞에서 배웠습니다. 양성일 땐 양성, 음성일 땐 음성. 괜찮죠? 이거는 진짜 명사가 아니고 명사형 어미입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명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서술 기능을 하는 명사 느낌만 주는 게 어미고, 명사 접사라는 놈은 미리 써놓자. 이 접사라는 놈은 진짜 명사 만드는 놈이에요. 그럼 이 어미는 명사 느낌만 주는 여전히 서술의 기능을 합니다. 그건 앞에서 배운 거니까 그 친구가 바로 옴이고요. 조심할 점은 얘는 이어적기를 해야 돼가지고 마곰이라고 해야 되고, 얘는 이어적기를 해야 돼가지고 머굼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습관을, 기억을 이렇게 밑으로 다시 내려봐야 됩니다. 기억을 내려봐야 원래 모습인 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게 현대국어랑은 다른 어미의 모습이었죠. 이 두 친구는 같은 놈이에요. 이 형태입니다. 모음조화에 의한.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미음을 땡겨 내려와 봐야 원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본형을 생각해 봐야 아 편지 쓰다처럼 쓰 원래 의였는데 이 의가 탈락했구나라는 걸 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종어조 훈민정음 할 때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와 접사도 또 배워야 되겠죠? 명사와 접사는 여러 개가 있어요. 얘는 신기하게 이렇게도 써줄게요. 그리고 아니다. 음부터 잠깐 멈춰. 음 음이에요. 뭐 발음 비슷합니다. 어? 위에 있는 거랑 다르죠? 이거 순서 바꿔서 써도 상관없단다, 아가들아. 위에 있는 거랑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현대국어랑 비슷하죠? 현대국어는 어미도, 어미도 이렇게 생겼고, 접사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대국어가 더 어려워요. 문맥으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세국어는 오히려 생긴 것만으로 그 품사를 알아낼 수 있고 어민지 접사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중세가 더 땡큐인 거예요. 생긴 게 괴상해서 그렇지.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의, 의, 얘네들도 명사 접사에 앞에 짝대기 필요하겠죠. 아, 얘네들 예전에는요. 넓다 있죠. 넓다. 넓다가 너브이 이렇게 쓰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모음조화 때문에 의를 쓴 겁니다. 이렇게 쓰면 넓이라는 명사였어요. 명사였습니다. 이거 신기하게 여기 명사예요. 명사. 우와 신기하죠? 의나 의가 접사로 사용되면 명사가 돼버립니다. 참고로 얘네들 앞엔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별표야. 어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간 플러스 어미 접사한 거예요. 어간 어미. 어간에 접사가 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집이라는 명사를 써버리잖아? 그럼 이때 이 친구는 조사야. 은는이가 같은 조사. 얘는 여기서 논하면 안 돼요. 여기서 넓다. 되게 세상이 넓다처럼 얘가 넓다. 예전에는 넓다라고 썼어. 요런 게 어간입니다. 이런 게 어간이에요. 이런 명사에 함부로 의를 붙인 건 안 돼요. 이건 조사예요. 기억나죠? 집에. 그냥 부사격 조사로 쓰일 겁니다. 왜냐면 얘가 무정명사니까. 유정명사일 때만 쓸 수 있죠. 의는. 이거 기억하지? 앞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요거 언급하면 안 되고 얘처럼
어간에 넣으셔야 돼요. 어간에. 넓다라는 어간에. 이어적기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비읍을 땡겨 내려와 봐야 돼요. 이렇게 넓다. 이 친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의랑 관형격 조사 의랑은 완전 달라요. 관형격 조사는 명사 뒤에 붙는 거고 얘는 짝대기가 붙어 있죠? 얘는 어간 뒤에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음과 얘네들 의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도 있어요. 이 명사 만드는 이도 있습니다. 좀 어렵죠? 예, 자, 이도 있어요. 넓이를 구하시오처럼. 근데 부사격 조사 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맥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는 진짜 명사 만드는 놈이고 옴이나 um이 붙으면 아직도 막다란 뜻이고 아직도 먹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품사가 동사입니다. 명사라고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다 뭐라고? 얘네들은 다 동사입니다. 동사. 얘네들 동사야. 근데 얘는 명사야. 예를 들어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알다. 옛날 때는 지식을 알다에 이렇게 암을 넣습니다. 이어적기 하면 아름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knowledge, 아는 것, 지식이고 얼음은 이렇게 모음조화 때문에 이렇게 썼고 이어적기 해가지고 얼음이 되는 거예요. 요건 진짜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얘는 명사죠. 왜죠? 음이 붙었으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얘를 똑같이 옴을 넣어요. 그럼 얘는 이어적기해서 아롬. 나 그거 잘 알옴. 몸이 꽁꽁 얼었음 하려면 얼음. 얘는 얼음. 얘네들은 옴이랑 um이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전히 동사인 거예요. 안다, 언다니까. 이해 갔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자, 고유어가 옛날에 지금에 비해 많겠죠? 당연한 소리 한 거고요. 한자가 옆에 안 붙어 있으면 고유어인 거예요. 하지만 외래어가 점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흐를수록 고유어보다 점점점 외래어가 많아지고 한자어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에 비해 현대에 비해 고유어가 많다는 얘기지 고유어가 계속해서 점점점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현대에 비해 중세가 고유어가 더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유어보다 외래어 한자어가 점점 파워가 세질 것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합니다. 지금보다 고유어가 많다. 하지만 고유어보다 한자어나 외래어가 더 파워가 셌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고유어는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현대가 고유어가 별로 없고 옛날이 더 많은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기타 등등의 어떤 음, 중세국어에 대한 분석을 할 텐데 일단 기타 등등은 아마 문제에서 뽑아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강의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만 아주 꼼꼼하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업 때 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